자, 문제 5번. 원천인수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25년 5월 기수 원천인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단 아래 주어진 자료만을 이용해서 원천인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급여 자료 입력해서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할 것. 문제가 뭐예요? 지금까지 전 선생님이 이거 문제는 원천인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문제였었는데 이번 문제는 직접 작성을 하래요. 직접. 들어가 볼까요? 자, 원천인수에서 원천인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잠깐만 기다릴게요. 지급 일자는 이제 계속 보세요. 6월 5일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5월 귀속 급여 대정입니다. 2025년 5월 귀속 급여 대정이에요. 그러니까 귀속은 5월이고요. 지급은 6월로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은 6월로 프린트가 2024년 5월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수정을 안 해놨네. 2025년 5월입니다. 어쨌든 5월 기속 6월 지급으로 들어갔죠. 엔터 정기신고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봐요. 몇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죠. 인원란에 A01이 간이세기 급여예요. A01 간이세기 급여입니다. A01 옆에 인원란에 2명 총 지급액이 얼마냐면 봤더니 총 지급액이 일단 620만원이죠. 맞아요? 근데 620만원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보겠습니다. A01 2명이에요. 총 지급액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 총 지급액은 지급 총액이 얼마냐면 지급 총액이 620만원이죠. 620만원에서 마이너스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빼줘야 돼요. 그러면 실비 변상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밥 먹으니까 줄게야. 밥 안 먹으면 밥값은 밥 먹으면 주고 안 먹으면 안 줘요? 그냥 주는 거지, 그치? 먹든 말든, 그치? 맞잖아, 그쵸? 그럼 본인 선택이잖아. 이건 실비 변상적인 게 아니에요. 밥값 한 달에 20만원 주는 거는 다 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자금정보주금은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죠. 본인 차를 갖고 회사 업무에 썼을 때만 주는 거잖아, 그치? 물론 그냥 주는 회사들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가요? 일숙직비는 어느 쉬는 날 남들 쉴 때 출근해 주는 거잖아, 그치? 이런 걸 실비 변상적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너 쓴 만큼만 챙겨줄게. 식대는 밥을 먹든 안 먹든 20만원 주는데 자금정보주금이나 일숙직비는 너 쓴 만큼만 챙겨줄게 라는 게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금전보조금하고요. 자금전보조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일숙직비라는 게 있어요. 일숙직비. 이게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빼줘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금전보조금이 얼마 있어요? 20만원 있네요. 20만원. 일숙직비는 없습니다. 식대는 실비 변상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쵸? 그럼 여러분 여기 봐요. 600에서 20만원을 빼서 600만원만 들어가야 되는 거야. 600만원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득세는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소득세는 자, 여기에는 지방소득세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소득세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1만원 나와 있죠? 소득세는 11만원. 지방소득세는 원천인수이행 상황신고서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11만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득세 등에는 11만원만 들어가는 거고요. 지방소득세는 여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명에 600만원, 11만원 집어넣고요. 그 다음 자료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급여 자료는 됐습니다. 위 급여 내용 중 식대 및 자금정보조금은 비과세유권을 충족한다. 뭐 의미 없어요. 5월 기속 지급일은 6월 5일이다. 우리 5월 기속 6월로 들어갔고요. 중도 퇴사자가 또 나와 있네요. 중도 퇴사자 서지은, 그쵸? 서지은의 중도 퇴사자 A02에 가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A02에 가서 한 명이고요. 자, 몇 월 달에 퇴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이 5월 달에 퇴사한 거죠, 그럼?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오세요. 이 중도 퇴사는 자, 여기는 A01에는 당월 거만 들어가는 거야, 당월 거. 즉, 지금 이 문제로 하면 5월 것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5월 귀속이니까. 근데 중도 퇴사 여기에는 1월부터
1월부터 당월 것까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당월, 즉 여기에서는 몇 월이에요? 5월이 되는 거죠. 누적돼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A02에는. 거기 봐요. 1월부터 4월까지 총 지급액이 1200이라고 그랬지? 1200에다가 서진 이번 달기 얼마 있어요 여러분들? 320만 원 있죠? 있어요? 서진 거 맞지? 320만 원? 1200에서 320만 원 되시면 얼마예요? 1520 152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1520만 원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1520만 원.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중도 퇴사자 정산이 반영된 내역이며 잠깐만 그죠? 중도 퇴사자 정산이 반영된 내용이면 5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이 사람 원천 징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화면상에서 1,520만 원 입력했고요. 1,520만 원 입력했고 소득세 등이 얼마 들어가면 되느냐면 이 사람 환급세액이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20만 원 나왔죠, 그렇죠? 다시 한번 환급세액이 마이너스 20만 원 나왔어요. 그죠? 아까 제가 잘못 봤어요. 그래서 그 A01에 11만 원이 아니라 퇴사할 때는 원천 징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연말 정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환급세액이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20만 원. 그리고 두 명에 대해서 소득세 징수한 게 얼마예요? 9만 원. 이렇게. 그래서 9만 원이랑 20만 원 서로 상계 처리해서 합계가 마이너스 얼마 나오는 거야? 11만 원. 이렇게 입력했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두 명 중에 한 명만 소득세 뗐잖아. 거기 봐요. 표를 보시면 두 명 중에 몇 명만 소득세 뗐어요? 한 명만 9만 원 뗐고 또 한 명은 마이너스 20만 원 떴죠, 그쵸? 퇴사하는 사람은 여기 1,520만 원에 마이너스 20만 원. 그래서 서로 상계 처리해서 마이너스 얼마? 11만 원.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납부세액이 아니라 마이너스 11만 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납부세액은 없는 거죠. 환급이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뭐 나와 있을까요? 다 했죠, 그러면 3번 자료까지.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중도 퇴사자 정산이 반영된 내역이며 5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다. 서지인은 5월 달에는 세금 뗀 게 없다고요. 그래서 세금 뗀 거는 5월 달에 세금 뗀 거는 여기 봐요. 5월 달에 세금 뗀 거는 서지인이 안 뗐으니까는 9만 원만 세금 뗀 거야. 누구 거예요? 김성현 거 9만 원만 세금 뗀 거야. 그리고 서지인은 퇴사자니까 여기 1,520만 원에 대해서 연말정산했더니 환급이 마이너스 20만 원 나온 거고요. 두 개 처리하면 11만 원을 내가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으면 되는데 환급 신청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화면 맨 아래 보세요. 화면 맨 아래 보시면 환급 신청한다는 말이 없죠?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11만 원이 가 있을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번 문제 한춘식 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5년 기소 연말정산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명세, 부양가족, 의료비, 신용카드 탭, 월세 탭을 작성을 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완료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시된 소득 외에는 소득은 없으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져간다. 다시 우리 화면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하셨으면 자 F2번 눌러서 네 불러갖고 오세요. 함춘식 불러갖고 오시고 자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자료가 뭐죠? 현 근무지. 얘는 고민할 거 없어요. 메모하세요. 자동 반영됨. 현 근무지 자동 반영되어 있음 이렇게 써야 되겠다. 자동 반영되어 있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 반영되어 있음. 자, 두 번째가 뭐 나와 있죠? 전 근무지 소득명세 탭 찍어볼까? 제일 첫 번째 소득명세 탭 찍었으면 자 종전근무란에 천천히 제가 불러줄 테니까 같이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회사명이 뭐죠? 주식회사 바르고 닫고 솔비공업사 엔터. 종교 관련 종사자 아닙니다. 부 0번에 부 선택해 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95685-026335 근무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4월 20 급여 총액이 1220만원
급여 총액은 1220만원. 괄호 안에 비과세 상여 감면소득 없습니다. 그냥 급여만 1220만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마우스로가 밑으로 쭉 내려볼까요? 자, 건강보험료 줄 찍어주시고요. 건강보험료 줄 찍었죠? 464,810원. 464,810원. 장기 요양보험료는 97,290원. 97,290원. 고용보험료는 134,320원. 국민연금이 508,700원. 다행히도 소득세가 결정세 딱 하나밖에 없네요. 그쵸? 결정세가 얼마? 398,000원. 지방소득세는 39,800원. 지방소득세는 39,800원. 이렇게 보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사항 나와 있습니다. 부양가족 탭 찍어볼까요? 가족사항 부양가족 탭 찍었으면 한춘식만 돼 있어. 그치? 자,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빨간색으로 나와도 거기 밑에 단서 조건에서 제가 주민번호는 모두 맞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입력하세요. 아버지부터 입력할게요. 부양가 연말관계 1번이에요. 모르면은 F2번 눌러주면 된다고 그랬죠? 모르면 F2번 아버지 1번 한덕주 1번 눌러주시고, 자, 주민등록번호 네, 입력해 주시면 돼요. 5 하나 223 1589321. 자, 아버지 일용근로소득이 얼마 있어요? 4,300만원 있는데 잘 들어.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형으로 없는 것으로 본다. 없어요. 소득이 없으니까 60세 이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기본공제에서 60세 이상. 그러면 70세가 넘었으니까 자동으로 경로우대는 체크됐죠? 자, 밑에 줄로 내려갑니다. 자, 세 번째 목 역시 1번입니다. 1번 이름이 박경자. 내국인 주민번호 1번 눌러주시고요. 540807 25487118 25487118. 여러분, 복권 당첨 소득도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없는 걸로 보는 거죠? 네, 없습니다. 60세 이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똑같이 경로우대 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시고요. 누나, 자, 형제자매는 6번으로 들어가십니다. 6번의 형제자매 함경리 1번 눌러주시고요. 89 1229 250 9019. 원래는 안 되는데, 원래는 안 돼. 그치? 20살이 넘었으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뭐 때문에 되는 거죠? 장애인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공제에서 장애인 선택해 주세요. 5번의 장애인. 중증환자니까 장애인 코드 몇 번? 3번. 중증환자니까 장애인 코드 3번. 자, 그 밑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르다 입력할 거. 근데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다 해냈고요. 주민번호는 모두 맞는 것으로 가정한다. 빨간색이 나와도 신경 쓰지 말 것. 자, 보험료부터. 여러분, 보험료 탭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탭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아버지 찍어볼까? 일반 보장성 보험 50만원 있어요. 밑에 보험료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일반 난에 가서 50만원. 국세청 간소화에서 내려가서 보장성 보험 일반이랑 만나는 점에 50만원. 저축성 보험료는 적금이니까 안 돼요. X 표시하세요. 저축성 보험료는 적금이니까 안 됩니다. X 표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누나 찍고 다시 밑에 보험료 노란색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70만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한 줄 안에 거기가 아니지. 장애인 난에 가서 국세청 간소화 밑으로 내려가서 장애인 난에 가서 7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창 닫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비 탭은 있어요. 자, 뭐가 나와 있나 보자. 엄마의 임플란트 비용 되는 겁니다. F2번 눌러서 엄마 선택하세요. 엄마 선택하시고 국세청장 선택하시고 엔터 치고 넘어가서 금액란에 가서 200만원. 아버지의 보청기도 됩니다. 한 줄 아래 F2번 눌러서 아버지 선택하시고 국세청장 보청기 얼마? 30만원. 30만원. 누나의 원래 한약은 보약을 위한 한약은 안 되는데 치료를 위한 건 되는 거예요. 치료. 자, 그래서 누나 선택하시고 국세청장 선택하시고 엔터 30만원. 자, 단서 조건 보겠습니다. 의료비는 모두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치료 목적으로 지출하였다. 그러니까 되는 거죠. 뭐 다 됐습니다. 신용카드 등 찍어보세요. 이제 신용카드 탭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2,100만 원 나와 있죠. 일단 2,100만 원 입력하고 시작합니다. 2,100만 원 입력하시고 이제 시작할게요. 대중교통 사용분이 60만 원 있어요. 대중교통단에 가서 60만 원 입력하시고 60만 원. 그러면 다시 2,100에서 60만 원 빼봐. 2,100에서 60만 원 빼면 2,040으로 수정하세요. 신용카드란을 2,040으로 수정. 됐죠?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100만 원은 안 돼요. 아파트 관리비 100만 원 공과금 없는 거지? 아예 안 됩니다. 그럼 1,940으로 수정. 1,940만 원으로 수정. 아파트 관리비는 공과금 없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동거가족 의료비는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느냐고? 여러분들 틀리라고. 그래서 의료비는 빼는 거 아닙니다. 의료비는 빼는 거 아니에요. 관리비는 공과금이니까 안 돼서 뺐지만 의료비는 되는 거야. 빼는 거 아니에요. 자, 아버지의 체크카드 사용이 80만 원 있는데 800만 원 있는데 전통시장이 200이래요. 그럼 아버지란으로 가서 전통시장만에 2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체크카드는 직불카드 얘기하는 거죠. 600만 원. 직불카드란에 가서 600만 원 그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잘 하셨고 월세 탭 찍어주자. 월세 탭. 자, 맨 밑에 빨간색으로 무주택 해당 여부에 여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 사람 무주택 세대주 여 먼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입력하세요. 빨간 1번에서 임대인명 이고동.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 유형은 FE번 눌러서 아파트 84제곱미터입니다. 84제곱미터 주소 입력해 주시고요. 84제곱미터 주소. 그 다음에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연간 월세기예요. 여러분 월 60만 원이야. 월 60만 원. 연간으로 하면 곱하기 12달을 내줘야죠. 720만 원 입력하는 거예요. 720만 원. 그거 그냥 60만 원 입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720만 원. 엔터. 그렇게 입력 다 해주셨으면 마지막에 연말정산 탭 찍어주세요. 마지막 연말정산 탭 찍어서 마지막 탭. 맨 위에 F8번에 부양가주택 블록을 반드시 눌러줘야지만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당장 표시 봤더니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모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줘야 되는 자료이다. 네, 다 끝났습니다.